자, 여러분, 혹시 지난 2019년 11월쯤에 있었던 사건인데 북한 어민들이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던 그 사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문정부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북으로 되돌려 보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거 정말입니다. 정말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심지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요청을 하기도 이전에 우리나라 문정부 측에서 먼저 귀순 어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내고 싶다, 인계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자, 불과 3일에 불과한 조사 기간을 거친 뒤에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단정 내려버리고 청와대 측은 이 사람들에게 안대까지 씌워가지고 강제로 북송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북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우리나라로 귀순해온 사람들을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재판과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 귀순자들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강제로 북송시켜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그래서 여권의 고위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시 문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해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더라.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하라고 정권이 바뀐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이 정치권에서 나올 정도면은 뭔가 확실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어도 있다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019년 11월 그러니까 19년 연말쯤에 북에서 우리나라로 어부들이 귀순을 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부들을 송환해달라는 북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있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북측에다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인계해 주겠다라고 우리 정부가 먼저 통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당시 문정부가 북송 의사를 밝히니까 북에서도 뭐 당연히 그래 보내달라 이렇게 응답을 했었다라고 해요. 자, 당시 그래서 언론에 결정적인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크게 난리가 난 적도 있는데 지금 재조명되면서 다시 한번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 화면의 위 사진은 사건 당시에 어민을 북송하겠다라는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보고 문자예요. 자, 제가 좀 더 편하게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옮겨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내용입니다. 요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단결 누구누구 중령입니다.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가지고 적십자사가 아니라 경찰들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 이상해요. 자, 참고로 이번 송환과 관련을 해가지고 국정원과 통일부 간의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에 추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뭐 한두 글자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99% 제가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문자 메시지는 2019년 11월 당시 국회에 출근했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1차장이 휴대전화로 받았던 메시지라고 해요. 당시 공동경비구역 JSA의 대대장으로부터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던 건데 이게 언론사 카메라에 딱 하고 포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막장스럽고 충격적인 것은 문정부가 처음에는 이런 귀순 어부 2명에 대한 사건을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을 조용히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메시지 증거물들이 언론에 의해서 폭로가 되니까 뒤늦게 이런 사건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뭔가 석연치 않아도 진짜로 석연치가 않고 구린 냄새가 진동을 해도 너무 진동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원래 귀순한 탈북민들을 조사할 때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의도,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몇 달이 걸릴 때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그게 수십 수백 가지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고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북민들을 조사할 때는 그게 쉽게 귀순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쉽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알아보기 위해서 꼼꼼한 조사를 거친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정부는 단 며칠 만에 판단을 내려버리고 3일 만에 판단을 내려버리고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이라고 탈북민들을 오히려 북으로 되돌려 보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요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과거에도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보고 그 귀순자들을 북송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자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요구에는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어요. 적어도 탈북한 귀순자들을 오히려 북으로 다시 붙잡아다가 되돌려보내는 이런 짓거리는 역대 정부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문정부는 실제로 탈북민들을 북으로 보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첫사례의 스타트를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문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 주민을 추방했던 첫 번째 사례로서 흉악범들의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민들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로 눈까지 가린 다음에 실제로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비밀기관이나 거주지역이 아니라 판문점으로 이송을 해버렸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붙잡혀서 되돌아갔던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 귀순 사건의 일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처음에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북한의 공식적인 송환 요구는 아직까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정부가 먼저 신속하게 어민들을 추방해버리고 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북한에다가 통지를 해버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북한의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돌려보내주겠다고 북에다가 통지를 했던 거예요. 뭐 북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안 받겠다 이러겠습니까? 그래, 그 어민들을 인수하겠다라고 답변이 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불과 며칠 만에 이 귀순 어민들은 북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박까지 꼼꼼하게 또 문정부가 챙겨서 돌려줬다라고 해요. 자, 당시 북으로 돌아갔던 북한 어민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무섭죠? 자, 특히나 의심스럽고 이상한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은 보통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철저한 어떤 신문조사를 꼼꼼하게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정부가 당시 행했던 귀순 어민들에 대한 조사 기간은 며칠이었느냐? 불과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 3, 4일 동안 뭘 조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참들은 바보라서 뭐 몇 달씩 조사를 했던 게 아니죠. 그리고 당시 조사단들의 말대로라면은 그 어민들은 16명이나 되는 동료 선원들의 목숨을 빼앗았던 흉악범들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사건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증거인멸이라는 외부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 선박 전체를 소독해버리고 북측으로 그 선박까지 모조리 그냥 넘겨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북한 정권을 제외한 외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위를 영영 파악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문정부에서는 이런 선박 전체를 소독하는 작업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아주 이게 평범한 업무다. 일상적으로 흔히 있는 업무 조치를 우리가 했던 거다라고 이 인간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국힘당 안병길 의원이 밝혔던 어떤 내용,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해안에서 납포됐던 그런 어선 39척에 대한 약 40척에 가까운 배들에 대한 검역 소독 내역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야기가 좀 많이 달랐다라고 해요. 자, 국가정보원이 직접 이렇게 선박의 소독을 의뢰하는 사례는 귀순 어민들이 이번에 타고 왔던 저 오징어잡이 어선만이 유일한 사건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선박 소독 요청을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해경이나 식료품 같은 거를 검역해야 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걔네들이 의뢰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대로라면은 범죄 흔적이 남아있을 이런 오징어잡이 어선에 대해서 무슨 일인지 문정부 국정원 차원에서 직접 꼼꼼하게 이 배의 소독을 챙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 말대로 그 탈북민들이 진짜로 그렇게 나쁜 흉악범이라면은 그 배를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물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죄자들을 받을 수는 없어가지고 북송을 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도 돼야 되는데, 선박을 소독을 해가지고 통째로 그냥 다 돌려보냈다, 증거물을 전부 다 북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앞뒤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당시 법조계에서도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해당 사건의 탈북민들이 정말로 흉악범이 맞다라고 한들 일단 귀순해 왔으면 헌법상 법률상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법조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한 거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클로징 멘트 마지막 화면인데요. 진짜로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북한 측이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단 며칠 만에 졸속한 조사를 끝마친 뒤에
오히려 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잡아보낸다라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런 일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에서 탈북하고 싶었던 그런 주민들이나 군인들도 우리나라로 불안해서 못 넘어온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와봤자 보호해주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북으로 오히려 되돌려 보내버리는 최악의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이렇게 보다시피 어마어마한 불안한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지나왔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의 이런 상식적인 문제들, 법치, 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순간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었는지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한밤중의 계곡을 우리가 불한 점 없이 기적적으로 지난 5년 동안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권을 바꿨다고 뭐 선거에서 분위기 좋게 좀 기선제압을 했다고 우리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불안불안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신세이며 벼랑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